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좀 얄미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거대한 거인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중국과 유사한 다른 나라들도 그런 행위들을 혹간하긴 하는데 이 중국은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대만에서 공개를 한 그런 에피소드 사건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 기자님, 예. 해저 케이블을 절단을 했어요. 그게 거의 중국 화물선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대만이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뭐 공조 수사까지 우리한테 같이 요청을 했는데, 공조 수사를 하는 이유도 좀 궁금하지만 이 해저 케이블이 어느 정도 수준의 중요도를 가지냐, 요거와 함께 공조 수사 이야기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우리가 국가와 국가 혹은 대륙과 대륙 간에 데이터와 통신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의 기반이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해저에 깔려있는 케이블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이 끊기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행히 뭐 한 나라에 한 케이블이 아니라 여러 케이블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 개가 끊어져도 조금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저하가 된다든지 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만 아예 맘먹고서 다 끊어버리자. 그럼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 해저 케이블이 몇 개 정도 지구상에 있냐, 정확한 숫자는 잘 몰라요. 근데 150선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선이 깔려 있는 거죠. 주로 미국의 데이터 기반 업체들 혹은 뭐 프랑스 업체, 일본 업체들이 선을 깔고 그리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해저 케이블이라는 거는 19세기부터 벌써 써왔어요. 그게 제일 최초죠. 맞습니다. 1800 제가 알기로 58년? 맞습니다. 네, 맞나요? 예. 그래서 그 약간의 개념만 달라지고 안 하려고 해서 디지털화로 전환된 것뿐이지, 해저의 케이블을 깔아서 대륙과 대륙을 연결해서 지구상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하나로 만든다, 이런 개념은 뭐 쭉 연결돼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도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어떤 통신선 그런 것들을 깔려면 하늘에다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공중에다 할 수 없고, 그렇다면 방법은 바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않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해저 케이블을 만들고 이제 까는 것에 강점을 가진 국내 기업들도 많아요. LS전선 이런 곳이 맞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저 케이블 뭐 하는지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조금 간단히 알아보면, 일단 데이터를 전달하는 광섬유가 있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고. 대부분 90% 이상이 광섬유 기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또 이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리선이 있고, 그리고 주요 부분을 보호하는 강철선이 있고, 그리고 폴리머 커버 등이 그렇죠. 이루어져 있는 보호구가 있죠. 뭐 아까 절단 얘기를 네.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외피에 대한 어떤 보관도 앞으로는 더 신형의 또 신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이게 데이터가 끊기면 안 되니까 리피터, 그러니까 중계기들을 부착을 하고요. 굵기는 그러면 동일하냐? 아닙니다. 굵기가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는데, 연한 쪽은 더 두껍고요. 네. 심해 쪽은 좀 더 얇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더 파손될 이 염려가 많은 곳에 배치되는 선은 좀 더 두꺼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호제가 그렇죠. 많이 붙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안은 없느냐?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없었어요. 하늘에 뭐랍니까? 하늘에 비행기도 겨우 띄우던 그런 시기에. 그래서 19세기에 해저 케이블이 처음에 설치됐었죠. 그런데 설치된 다음에 그러면 끊어진 적이 없느냐? 아닙니다. 다음 날 끊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끊어져서 이걸 다시 수리하고 계속 일해 왔어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떠냐? 평균 이틀에서 3일 꼴로 그 550선 중에 하나, 두 개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150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550개, 전 세계 550개. 50여 개 선이 깔려 있잖아요. 그 중에 이틀에서 3일 꼴로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끊어져요. 그거를 또 유지보수를 계속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있잖아요. 제일 큰 거는 어로 활동. 그물. 예, 어구를 끌고 가다가 끊어먹는 경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네네. 예, 이제 끊어지는 그렇죠. 그런 진짜 경우. 사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사고인데 선박이 닷을 내리다가 닷을 내린다고 그냥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조류가 쌓이면 밀리잖아요. 그러면서 배가 밀릴 정도고 거기 있는 닷이 끌려서 밀릴 정도면 선이 닿으면 당연히 끊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고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연재해. 예, 해저지진. 맞습니다. 해저지진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그냥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쪽이 완전히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대규모의 피해가 그렇죠. 네.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부터 주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고를 보고서 현상을 파악을 하잖아요. 끊어졌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 그러면 보통의 괜찮은 국가들은 이런 걸 조심해야지. 앞으로 이런 걸 강화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국가들에서는 요거 앞으로 우리가 인지전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 회색지대 전술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요새 조금 투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사보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들키지만 않는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회색지대 이야기 나왔는데 뭐 많이들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네.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거는 지금 주체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 군이 실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면에 나서진 않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이라도 군은 뒤에 있고 주체 자체를 민간이나 아니면 그 모호한 그러니까 회색이 그레이 아닙니까? 이 색도 저 색도 아니. 네. 이게 공격인 것 같은데 공격이 아닌 것 같은. 뭐라고 항의하기도 애매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중국이 이제 그 바다 공해상이든 아니면 연안이든 해안 경비대를 가지고 심하게 공격적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민간 화물선을 가지고 또 민간 어선을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방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딱 이 케이스인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대부분의 선박이 당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일부 선단은 아예 민병대로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군이지만 군이 아닌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회색지대 전술에 들어맞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해저 케이블을 끊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현대사회는 디지털화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조직을 인체 비교를 하면 뇌에 해당하는 게 데이터고 뇌를 돌릴 수 있는 신경망이 통신망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혈관망에 해당하는 게 전력입니다. 따라서 적국을 마비시키거나 조직을 마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으면 더 좋겠죠. 해저 케이블 한두 개 끊는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한 번에 딱 끊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하되죠. 근데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가진 핸드폰 중에 일정 기능만 안 돼도 난리 부르스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 자체가 안 돼. 인터넷이 안 들어가죠. 근데 그때 또 뭔가 애매한 공격 같은 게 같이 겹쳐졌다. 하이브리드적인 이런 공격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는 것만 해도 회색지대 전술로 충분히 쓸모가 있고 그리고 인지전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끊어놓으니까 당한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색지대 전략에 너무나도 그 전략을 취한 데서는 그거에 부합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게다가 해저 케이블 끊는 게 좋은 회색지대 전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거의 양측이 전술이에요. 사고로 몇 번을 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공격을 할 때는 이건 또 사고인가 싶은데 직접적인 공격이 바로 같이 들어와서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될 수 있는데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해저 케이블을 끊고 나서 공격은 안 했지만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우러전의 초기를 보면 사회 인프라 단절시켰죠. 그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것만 투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인지전 벌써 전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초반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단결하거나 효과적인 반응을 할 수 없었던 게 바로 그건데 해저 케이블이 절단되면 그런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저 케이블을 끊어놓으면 여기에 대한 상대국의 반응, 대처, 그리고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얼마나 저하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예측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만 해도 저는 적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보통 전통적으로 해저 케이블의 강국이 미국, 프랑스,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점점 따라잡아서 제4위 해저 케이블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러니까 그때가 도래하니까 갑자기 해저 케이블이 끊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맞아. 아니 최근에 기사 보니까 지난해 11월 중순에 스웨덴, 리투아니아를 연결하는 발트 해상의 해저 케이블 두 곳을 중국 화물선 이평 3호가 고의로 절단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번에 대만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중국이 주체가 돼서 자꾸 끊고 다니는 이유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인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정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고 데이터를 빼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제 진영 간의 싸움이 됐잖아요. 말씀하신 발트해에서 통신선을 끄는 게 2번은 중국 선박이고 1번은 러시아 선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쿡에 소속된 선박인데 사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이 협조한 거를 상당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선박들의 이 항해 항적을 보면은 이거는 뭐 그냥 고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렇게 끊어서 그럼 중국도 뭔가 이득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물론 수주를 준 쪽에서 물질적 혹은 뭐 금전적인 도움을 줬을 수도 있고 정보를 줬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케이블을 가장 저렴하게 수선하고 깔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즉 많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중국이 사업에 입찰해서 사업을 따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소속입니다. 그 친구들이 사업을 따와서 수리만 딱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할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절대. 뭐 화웨이처럼 백도 분명히 달 겁니다. 그러면은 그 라인에서 나오는 고급 정보들 고스란히 중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인 게 사실 미국도 할 수 있는 거 중국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게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해저 케이블 절단의 어떤 이야기인데 그럼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이게 이제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태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면 선을 강화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선에서 강화되면 문제가 뭐냐면 방법론적으로 보면 콘크리트로 강화하는 거와 그리고 선 자체에 보호제를 더 넣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문제가 무게가 늘어나고 가격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선을 가설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물리적으로 살짝 불가능에 가까워요. 최근 들어서는 초계기, 드론 등을 이용해서 순찰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 간에 협력을 해서 해저 케이블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망망대에 깔려있는 해저 케이블 전 라인을 전체를 지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특별한 방어 수단이 없을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회복 탄력성 면에서 해저 케이블을 못 쓸 때 우리가 비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을 줄 수 있죠. 아직까지는 저궤도 위성이 해저 케이블을 100% 대체를 못해요. 그러겠죠. 통신량이 감당이 안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향후 10년도 힘들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2030년 정도 되면은 일단은 뭐 저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100% 믿진 않지만 그조차 2030년 정도 되면은 지금은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 안테나를 세우잖아요. 그 안테나가 사실 기지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말기,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받아서 전달을 해주는 건데 2030년 정도 되면 위성이 충분해져서 바로 단말기로 쏠 수 있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플랜 B, 비상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얘기해 주셨고 그것들이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제 또 이야기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건데 앞서 말씀 주셨던 그 국제 협력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회색지대 전략의 지극히 아주 그 일부분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이는데 그럼 이것을 해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회색 그레이를 밝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하지 않고 나와라. 네. 그래서 이걸 어기는 국가는 엄청난 제재를 가하는 거를 전 세계 국가 뭐 아니면 정말 주요국이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이건 국제법으로 다룬다. 뭐 이렇게 가면 그 행위를 하는 국가는 좀 움츠려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회색지대 전략을 써야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아니면은 쓰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울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저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중국이 유사시에 우리나라 해저 케이블을 공격해서 절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뭐 저는 100%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역시 이 대책을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손 놓고 있으면 우리도 스타링크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한국판 K 스타링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로켓 발사체, 그러니까 운반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체될 수도 있는데 약 3,200억 정도의 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네. 오는 2030년까지 육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를 하고 지상국,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한다라는 계획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야 진짜 나쁜 짓도 창의적으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착하게 살아야 되겠고요. 이번 시간 해저 케이블 절단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마지막에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좀 희망을 찾습니다.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민간이든 아니면 국방 분야든 위성에 대한 어떤 기반 기술이랄지 또 그 위성을 띄울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해서 보완돼야 될 거 또 해지해야 될 것들을 힘을 모아서 또 머리를 모아서 서로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그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밀떡에서 그런 것을 제안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